이번 시간은 구역사상 제1편에 이어서 제2편을 시작합니다. 구역사상은 이성즈, 진천조, 조이 스샹 역학 분야에서 저자가 창설한 새로운 학설입니다. 그림은 용의 머리에 말의 몸을 가진 용마입니다. 보시다시피 용마의 몸에는 동서남북으로 많은 역괴들이 찍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빈 동그라미 속에 알맞는 궤를 써넣으십시오. 제시 1. 정답은 아래 위에 빈 동그라미 속에 써넣은 궤수가 합해서 9이 되어야 합니다. 제시 2. 동그라미 속에 써넣은 궤수와 그가 있는 줄의 동그라미 개수가 일치합니다. 구역사상은 사계절인 춘, 하, 추, 동으로도 표시합니다. 유금삼양으로 이루어진 기재구역은 소음이니 봄이 되고 이음칠양으로 이루어진 함구역은 태양이니 여름이 되며 사모양으로 이루어진 한구역은 수양이니 가을이 되고 타름일양으로 이루어진 태구역은 태음이니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사상의 네 섹션은 각각 9칸으로 되어 있는데 매 칸마다 한 개 궤가 대응되어 있습니다. 즉 4 곱하기 9는 36하여 사상의 앞면에는 36별궤가 있고 뒷면에 또 36별궤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역은 모두 72궤입니다. 동방고전 문화에는 12지지란 이론이 있습니다. 뜻,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친, 유, 술, 해입니다. 그 중에 축, 진, 미, 술, 사토가 있는데 뿌리는 중앙에 두고 목, 화, 금, 수의 질서로 사방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축, 진, 미, 술, 사토를 사계절의 분계선인 이지이분에 대응시키니 축토와 동지, 진토와 춘분, 미토와 하지, 술토와 추분이 맞물립니다. 이것이 곧 사정토입니다. 수는 겨울이고 축토를 걸쳐서 봄인 목의 질서로 바뀝니다. 이때 생명의 에너지는 축토를 지나면서 얼어붙은 땅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목은 봄이고 진토를 거쳐서 여름인 화의 질서로 바뀝니다. 이때 생명의 에너지는 진토를 지나면서 불타는 여름으로 활짝 펼쳐집니다. 화는 여름이고 이 토를 걸쳐 가을인 금의 질서로 변화합니다. 이때 생명의 에너지는 순환의 역학적 방향을 바꿔 수렴되며 찬 바람을 만나면서 겉이 딱딱해집니다. 금은 가을이고 술토를 걸쳐 겨울인 수의 질서로 변화합니다. 이때 생명의 에너지는 술토를 지나면서 땅속에 숨어서 속까지 응고됩니다. 앞에서 제가 사정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사정토가 아니라 사사토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회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토가 자신의 기능인 중화작용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축토는 본래 동지와 맞물려야 하는데 지금은 기울어져 대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생기가 충만하며 생명의 싹이 돋아나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가장 추운 때입니다. 진토는 본래 춘분과 맞물려야 하는데 지금은 기울어져 고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봄의 생기가
여름의 더운 열기로 흩어져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봄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릴 뿐입니다. 미토가 본래 하지와 맞물려야 하는데 지금은 기울어져 대서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가을의 서늘한 냉기로 열매 맺고 있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뜨거운 여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토가 본래 추분과 맞물려야 하는데 지금은 기울어져 상강과 맞물려 있습니다. 가을에 거두어 열매를 맺은 양기가 겨울의 찬 압박을 받고 반발하여 생명력을 충양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서리가 내려 생명력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병든 체질로 일생을 살아야 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기울어진 불완전한 사사토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기게 된 숙명입니다. 태오보 기억의 앞뒤면입니다. 좌쪽은 앞면이고 시간을 상징하며 오른쪽은 뒷면이고 공간을 상징합니다. 좌쪽의 방도를 보시면 대각선을 따라 건일, 태이, 리삼, 진사, 소노, 감육, 간칠, 곰팔이 놓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기역의 회전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기역의 축은 곧게 선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기방원도가 나타난 이래로 64궤 방원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직 앞면만 보았을 뿐 그뒷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시청자들에게 보기방원도의 뒷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 방도를 보시면 보기 64궤를 4개 섹션으로, 즉 태양, 소음, 소양, 태음궤로 나뉘었습니다. 한 개 별궤는 2개의 경궤로 이루어졌으니 아래 위경궤가 모두 양이면 태양궤이고 아래가 양, 위가 음이면 소음궤이며 아래가 위가 양이면 초양궤이고 아래 위 경궤가 모두 음이면 태음궤입니다. 방금 시청자들께서 보기 64궤 방원도를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방원도의 골격을 짚어 볼까요? 수학의 x, y 좌표로 설명하면 일단은 y 좌표에 있는 역궤들을 나열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건일, 태이, 리삼, 진사, 소노, 감육, 간칠, 곰팔이 세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y 좌표에 x 좌표가 가로 놓여 있는데 xy 좌표가 사귀는 0점을 기준하여 오른쪽으로 이 기재, 손, 태괴가 놓여 있고 왼쪽으로 항, 미제, 함, 비괴가 놓여 있습니다. 하여 그림에는 십자도형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곧 보기 64궤 방원도의 뼈다귀 정골입니다. 역은 대자연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면 보기방원도가 암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주 생명운동의 기본 상태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X 좌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 함, 미제, 항, 익, 기제, 손, 태괴가 놓여 있는데 이것들을
수리적으로 표시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2, 3, 4, 5, 6, 7, 8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 2, 3, 4, 5, 6, 7, 8이 됩니다. 이 자연수대로 반복하여 세어가면 X축은 원형을 이루며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복희방원도는 끝없이 운동하고 끝없이 생명을 낳고 낳는 대자연의 운동 상태를 암시합니다. 복희 64궤 차서도입니다. 원 그림에는 많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희님께서 차서도를 이 세상에 내어 놓으신 것은 후세인들로 하여금 차서도의 빈칸에 알맞는 궤들을 써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미스테리를 풀어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단연간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끝에 이상과 같이 빈칸에 알맞는 역궤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4칸은 비어두었으니 구역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셔서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1 차서도 빈칸 속에 있는 궤들을 모두 수리로 표시하면 그 어떤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제12 구역은 구를 떠날 수 없으니 차서도의 곤 두 진영이 대응되는 칸들 속에 써넣은 궤수의 합수가 9이 되어야 합니다. 갈래갈래 늘어선 역도는 모두 정상인 퇴궤로 통할 수 있습니다. 역산의 정상인 퇴궤에 도달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아가는 방법, 즉 궤효의 밑부분에 양효를 하나 붙이고 윗부분에 효 하나를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곤궤에서 퇴궤로 도달하려면 나아가는 방법으로 복궤에서 임궤를 걸쳐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물러서는 방법, 즉 궤효의 윗부분에 음효 하나를 붙이고 아래 부분에 효 하나를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궤에서 퇴궤로 도달하려면 물러서는 방법으로 쾌궤에서 대장궤를 걸쳐야 됩니다. 그러니 수요에 따라 이 2 방법을 엇갈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역학을 즐겨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궤 하나를 선택하셔서 만사형통의 퇴궤로 한번 등산을 시도해 보십시오. 화이팅! 인류사회 입문시조 복희님께서 들고 계신 물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역의 근본이자 보물인 8궤 태극환입니다. 8궤 태극도는 다음과 같은 신기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8궤의 에너지를 밖으로 발사하는데 재난을 해소하고 액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기를 북돋아주는 기능이 있으니 음기가 심한 방에 걸어 두면 음기를 약화시킵니다. 둘째,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8궤의 에너지를 안으로 흡수하는데 풍수를 조절하고 기운을 열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기를 심화하는 기능이 있으니 양기가 강한 방에 걸어두면 양기를 억제합니다. 여기까지 구역사상 제2편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